가오가메라 전투 이후 당대에도 전설이 된 희대의 미친놈 알렉산더는 이제 다 가졌는데도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 미친놈들의 특징이죠. 상식을 초월한 원음모를 귀기한 열정과 에너지. 그는 더 동쪽으로 갑니다. 수사를 넘어 페르세폴리스까지 점령하게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부하들에게 며칠간 페르세폴리스에서 약탈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크세르크세스 1세의 거대한 석상도 때려부셨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5개월간 도시는 개판이 되었는데 고의적으로 추정되는 큰 화재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를 침략한 페르시아인들에 대한 벌로 궁궐을 태워버렸다는 설, 술 처먹고 만취 상태에서 지 살려준 부하 죽이듯이 혼자 지랄하다가 불을 질렀다는 설, 창녀와 내기하면서 장난삼아서 불을 질렀다는 설, 부하의 애인을 유혹하려고 불을 질렀다는 설, 다른 세력이 오기 전에 거점이 될 도시에 미리 방화했다는 설 등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어쨌든 간 미친놈다운 병신짓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페르세폴리스 점령 후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추적에 들어갑니다. 다리우스는 메디아 지방에 도망쳐서 그곳에 스키타이와 카두 사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복수하려고 했으나 미리 정보를 입수한 알렉산더가 군대를 끌고 가자 아직 지원을 못 받은 상황이던 다리우스는 다시 도망칩니다. 이런 식으로 쫓기는 일이 벌어지다가 다리우스의 부하인 베수스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리우스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알렉산더가 일주일간 쉬지 않고 반란 군도를 시작해서 가볍게 진압했지만 이미 다리우스는 죽어 있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최후의 비참한 모습이었고 다리우스를 꼭 생포하고 싶었던 알렉산더는 크게 실망하면서 옷을 벗어 시신을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의 시신을 페르세폴리스의 왕릉에 묻어주고 성대한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동쪽으로 계속 진군합니다. 한편 도망친 베수스는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중왕을 자처하면서 이름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5세로 개명까지 합니다. 알렉산더는 그를 노리며 진군을 이어가 결국 인도 카케스를 넘어서 베수스가 다스리던 박트리아로 향합니다. 베수스는 도시를 다 불태워서 보급할 것을 없애면서 알렉산더가 오는 것을 막아내려고 했지만 미친놈한테 그딴 건 상관이 없었고 결국 베수스는 저항 대신 도망을 택합니다. 알렉산더가 베수스를 추적하면서 지나가는 도시들은 별 저항 없이 점령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망치던 베수스는 같이 동행했던 부하 스피타메네스와 다타페르네스의 배신에 의해 붙잡혀서 알렉산더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베수스를 벌거벗긴 후 목줄을 메고 끌고 다니면서 모욕하고 다리우스 사례를 추궁하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메디아, 파르티아, 아리아, 드란지아나, 아라쿠시아, 박트리아, 스키타이를 점령합니다. 스피티메네스가 일으킨 반란도 가볍게 격퇴시킨 알렉산더는 박트리아로 돌아와서 베수스에게 다리우스 살해의 죄를 질타하고 코와 귀를 자르고 우체 분시로 공기에 처형합니다. 참고로 우체 분시란 다리와 팔에 밧줄을 묶고 소나 말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말 그대로 찢겨 죽이는 형입니다. 이후 박트리아 지역을 공략한 알렉산더는 록시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녀는 알렉산더의 첫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완전히 승리만 하는 미친놈이 되었지만 그는 멈추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도로 눈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 시기 알렉산더는 많은 암살 위험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암살 시도의 주모자들은 전부 마케도니아의 장교들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왕을 선언하면서 페르시아식 궁중 예법을 부하들에게 강요했습니다. 페르시아 예법에서 알렉산더를 만나려면 시중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만나면 우선 반지에 입맞춤을 해야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인데 자기에게 점령당한 예법을 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로스는 관을 쓰고 페르시아 궁중복을 입으며 비위를 맞춰주는 페르시아인들을 가까이에 두었고 농공 행상을 할 때도 많은 페르시아인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었는데 마케도니아 장군들 입장에서는 피정복자들이 자신들과 동등한 대우가 되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꾸 미친놈의 대단한 업적처럼 영웅 서사시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알렉산더 말고 주변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 끝없는 원정은 미친 짓 그 자체였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도 또 원정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변방 중에 변방이던 마케도니아에서 따라온 이들은 오랜 전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에 대한 복수를 명분으로 시작한 전쟁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룬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고향인 그리스로 돌아갔습니다. 마케도니아인들 입장에서도 끝없는 원정에 대해서 슬슬 그만둬도 되지 않나 싶
싶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대제국을 바라보고 달려갔지만 따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로 그 자체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대장군이자 신뢰를 받고 실제로 대활약했던 파르메니온도 더 이상의 원정은 반대했는데 곧 알렉산더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 아들 필로타스가 알렉산더 암살 음모를 벌이는 것을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아서 암살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파르메니온은 반역죄를 선고하는 서신을 받은 후에 서신을 가져온 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파르메니온은 군부 세력의 강한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고 알렉산더는 이를 경계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알렉산더 곁에서 활약한 인물도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레니코스 전투에서 알렉산더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는 은인이자 친구 클레이토스도 알렉산더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클레이토스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인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장교들이 접근을 거의 허가하지 않았다가 어느 날 오랜만에 그들을 모아서 술자리를 벌였는데 알렉산더는 모인 장군들에게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아버지 필리포스를 뛰어넘는다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악사가 페르시아의 승리와 마케도니아의 패배를 뜻하는 노래를 여기서 불렀는데 알렉산더는 분노를 하긴커녕 즐겁게 됐습니다. 마케도니아 장군들이 불편해하는 가운데 클레이토스가 우리가 운이 없어서 패한 것을 왜 들먹이냐고 화를 내 분위기를 파토내기 시작했는데 이때 알렉산더는 운이 아니라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클레이토스는 그럼 그라니코스에서 제가 용기가 없어서 폐하를 구해드렸단 말입니까? 라고 답합니다. 서로 만취가 된 상황에서 클레이토스가 악사와 알렉산더에게 맹비난을 퍼붓기 시작했고 알렉산더의 업적은 아버지인 필리포스 덕택이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평소 필리포스를 내리깔고 자신은 제우스의 아들이니 뭐니 하면서 자화자찬하던 미친놈 알렉산더는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매우 불편해집니다. 주변 장교들이 말리는데도 클레이토스는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니 폐하께서 자유가 싫으시다면 우리를 모두 쫓아내시고 노예들만 데려다가 잔치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알렉산더에게 불을 지르기에 이릅니다. 주변에서 왕을 진정시키고 클레이토스를 내쫓으려고 했지만 술 취하면 더 거칠어지는 클레이토스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잠시 상황이 가라앉나 싶었을 때 갑자기 다른 문으로 들어온 클레이토스가 우리 수많은 용사들이 세운 공적을 왕이라는 한 사람이 빼앗아갔다고 소리를 질렀고 안 그래도 만취에 빡쳐버린 알렉산더는 호위병의 창을 빼앗아서 클레이토스를 꿰뚫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넋을 잃어버리고 알렉산더 역시 패닉에 빠져서 날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클레이토스를 찌른 창으로 자기 목을 찌르려고 했고 놀란 근위병과 신하들이 이를 말리면서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음날 술이 깬 알렉산더는 이 일을 크게 후회하며 3일 동안 죄책감과 슬픔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팬이 돼버려서 신하들이 겨우겨우 설득해서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인도 정벌을 앞두고 마케도니아 장교들과 알렉산더의 불안은 이렇게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알렉산더는 원정을 희망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런 불안전한 상황 속에 인도 정벌을 시작합니다.